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진짜인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각기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혹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착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고대 그리스의 한 남자는 이 질문을 평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파헤쳤고 그 결과 권력자들에게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따라가며 그가 남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각가였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 그는 질문했습니다. 왜 하늘은 파랗습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삼파술이라는 철학적 방법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청년이 된 그는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살아가는 방식에서 온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 살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의 신전에서 받은 신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는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장군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정치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며 진짜 지혜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아테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당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합니까? 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탐합니까? 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전함을 느낍니까? 사람들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테네를 뒤흔들었습니다. 기득권층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혐의는 단 2가지였습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 숭배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옹호했습니다. 나는 단지 질문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테네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운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애원하거나 철학을 멈추겠다고 약속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검토되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철학을 포기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까지도 철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제자들은 울면서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선생님, 도망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도망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질문을 던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크리톤, 닭 한 마리를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쳐주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그의 철학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검토했고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철학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의 철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의 사상을 기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저서를 통해 철학적 이상국가를 논했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계승해 논리학과 윤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단순히 한 시대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후 모든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권력을 추구하며 돈과 명예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정말 진실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삶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철학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